자, 이번엔 두 번째 PC마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PC마크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많이 본 적이 있을 것이고, 아마 벤치마크, PC 벤치마크를 해본 사람이라면 PC마크 정도는 해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PC마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컴퓨터학과 학생이 맞나 의심스럽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안 해봤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해보면 됩니다. 이 PC마크라고 하는 거는 앞에 PC란 말이 붙은 것처럼 말 그대로 PC 성능 테스트용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PC마크 8 요게 현재 업계 표준이에요. 표준이라 말하면 좀 이상하네요. 디펙터라고 해주면 더 좋겠네요. 가장 그래도 업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PC마크 8이고 최신판으로는 PC마크 10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성능을 주로 이제 테스트하는 용도로서 3D 마크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주로 다룰 텐데, 그래픽 그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PC마크 8이나 10에서 다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D 마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라든가, 뭐 타임 스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그래픽 성능을 측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C 자체에 대한 뭐 오버롤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성능 측정한다고 그러면 PC마크를 쓰면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그래픽 부분에 대한 성능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 3D 마크를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그래픽 쪽에 성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픽 성능이라는 것이 그래픽 카드만 가지고선 성능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쓴다, 예를 들면 뭐 RTX 2080을 쓴다 하더라도 CPU가 그 GPU에 해당하는 성능을 내주지 못하면은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CPU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래픽카드가 낮은 성능이라면은 그래픽 성능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운영체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PC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그 부분만 딱 집어서 우리가 성능 평가하기 어렵지만은 대략적으로 뭐 오버롤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3D 성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PC마크 중에서 먼저 PC마크 8을 보겠습니다. PC마크 8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이거 여러분들 PC마크 사이트에 가보게 되면요, 찾기도 힘들어요. 상당히 뒤에 올드 버전 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는 그런 패키지라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네요. 이 PC마크 8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그림에 보면 요게 바로 PC마크 8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다시 내부적으로 서브 패키지가 홈, 뭐 크리에이티브, 워크,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각각의 그 세트는 여러분들이 성능 평가를 갖다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고르면 됩니다. 이 5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능 평가를 고르면 되는데, 뭐 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가정용 PC, 크리에이티브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아도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평가일 것이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기했지만 뭐 그 저장 장치에 대한 성능, 뭐 여러분들 크리스탈 마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스토리지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웬만한 그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그런 성능 평가, 그리고 통상적인 말하자면 밥코의 이제 시스마크 2014 같이 그런 이제 사무용 PC에 대한 그런 성능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워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무실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특히 공공 입찰 같은 거 할 때는 이 워크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무 업무에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쓰는 그런 전제를 갖다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용 PC에 대한 성능 평가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을 하든 간에 각각의 그 세트는 한 번 실행을 하면은 한 세트가 워크를 실행했다면 워크가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한 다음에 그 3번 반복한 결과를 평균을 내 가지고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평가하는데 한 15분에서 25분 정도 걸립니다. 요게 3회를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대충 한 20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PC마크 8에 대한 얘기고, 이제 뒤에 PC마크 10을 가보게 되면은 조금 더 걸립니다. 한 번 돌리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 보면 돼요.
그래서 밥코 시스마크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에 벤치마크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 성능을 갖다가 주로 따지는 그런 이제 전문 게이머다 그런다면은 아마 크리에이티브 쪽을 테스트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맞아요. 요걸 딱 누르는 것이죠. 그러면 요 크리에이티브만 쭉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고, 만약에 크리스탈 마크 같은 그 스토리지만 내가 알고 싶다 그렇다면은 뭐 스토리지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잘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대충 성능을 알고 싶다 그렇다면은 워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정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그 수행하는 그 PC마크 8이 바로 워크 부분이니까 요걸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워크는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컨벤셔널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엑셀레이트라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컨벤셔널을 선택하면은 컨벤셔널만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엑셀레이트를 선택하면 엑셀레이트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워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각각 컨벤셔널이냐 아니면 엑셀레이트냐, 그걸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수행하는 겁니다. 컨벤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검색 부분과 그 다음에 수치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화상 통화, 이거 우리나라 잘 안 쓰는 거긴 한데 화상 통화하는 성능까지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평가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한 25분 정도 걸리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 영상 자체를 다루지는 않는 그런 사무용 시스템의 성능 평가에 적합한데, 근데 이게 대용량 데이터 및 분석 문서 작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무 환경에서 쓰는 아래 한글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안 맞아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우리나라 PC를 측정하는데 적절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긴 한데 뭐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 상호 비교 평가 많이 되는 그런 성능 평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PC도 한번 이런 PC 마크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엑셀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앞에 컨벤셔널 비슷하긴 한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비디오 챗 부분, 앞에도 물론 비디오 챗, 화상 챗 통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엑셀레이트에서는 이 비디오 챗 부분이 좀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비디오 화상 통화를 갖다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인코딩을 하는데 이걸 오픈CL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패키지 사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오픈CL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 오픈CL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컴퓨터의 자원을 사용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상당히 이쪽이 인텐시브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영상 통화를 갖다가 실행을 하고, 물론 이제 컨벤셔널도 영상 통화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영상 통화를 한 다음에 그걸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 성능 때문에 엑셀레이트의 성능이 많이 달라져요. 엔코딩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은 엑셀레이트 수치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은 엑셀레이트 수치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얼굴 인식 기능 같은 게 이제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국내 사무용 업무에는 잘 사용 안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택근무나 아니면 이제 밖에서 하는 근무, 외근 근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앉아가지고 사무실하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비디오 채팅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뭐 요새 뭐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미국처럼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PC마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워크 부분에서는 엑셀러레이트보다는 컨벤셔널 쪽을 선택해서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이 더 올바른 쪽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환경이라면은 이쪽이 더 낫겠죠. 이번에 이제 최신 버전 PC마크 10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상 그 기업용, 사실 말하자면 이제 PC 제조 업체가 사용하는 그러한 성능 평가 툴로 타깃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쓸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베이직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데모 버전이 있습니다. 이 데모 버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PC마크 10을 볼 수가 있는데, PC마크 8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은
성능 평가하는 항목 자체가 Essential, Productivity, 데이터 퀄리티 크리에이션이라는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고, 이런 쪽으로 본다면 약간 밥코의 시스마크하고 좀 비슷한 면으로 바뀌었죠. 물론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같이 줍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프로덕티비티나 이제 데이터 콘텐츠 크리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넣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시스마크하고 뭔가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바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마크 10을 사용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비교는 안 되겠지만 시스마크의 비교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데 유용한 그러한 비교 평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요 화면은 지금 PC마크 10을 이제 실행시켰을 때 그때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터페이스에 의해 가지고 이 벤치마크를 눌러서 실행시키고 나면은 지금 보는 것 같은 이런 리절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퍼포먼스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와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대한 사양도 같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갖다가 온라인으로 올릴 수도 있고 전 세계에서 PC마크 10으로 측정한 모든 결과들과 여러분들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몇 퍼센트 할인이 되는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PC 벤치마크에 대한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3D 마크가 뭔지 아마 들은 사람은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임 퍼포먼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VGA 카드 성능이 얼마냐 하는 걸 따지는 그 벤치마크가 바로 3D 마크죠. 테스트 for 3D 그래픽, 펑션,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그러한 이제 벤치마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DirectX 11, 12, 그리고 OpenGL에 대한 성능, OpenCL에 대한 성능을 갖다 측정하는 그런 수많은 도구들이 포함돼 가지고 하나의 벤치마크 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로 그래픽 어댑터의 컴플링 성능 이거 갖다 측정해서 어떤 특정한 단위 유닛으로 단위를 표시한다는 것이죠.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수치를 가지고 이쪽 VGA 카드 저쪽 VGA 카드 어느 게 성능이 좋고 나쁘냐 하는 걸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3D 마크 자체는 사실 또 이 안에 여러 개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용도별로 뭘 측정하느냐,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 요것들을 하나씩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3D 마크에 포함되어 있는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은데, 대략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PC 정도에서 그래픽 성능을 테스트하고 싶다 한다면은 대략 요 4가지 정도를 실행시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스파이, 요런 이제 그림 많이 봤죠? DirectX 11이 아니고 DirectX 12에 해당하는 성능을 갖다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12라는 거. DirectX 11에 대한 성능 평가는 파이어스트라이크입니다. 요거 많이 봤죠, 여러분들? 요것도. 주로 게이밍 PC를 대상으로 성능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용, 업무용 PC를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이런 3D 마크를 쓰는 건 적당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래픽 성능, GPU 성능을 테스트하고 CPU 성능을 같이 테스트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CPU하고 GPU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떨어지면 성능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GPU 테스트와 CPU 테스트를 한꺼번에 하는 그러한 이제 패키지로 되어 있고, 파이어스트라이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게이밍 PC의 성능을 측정하는 DirectX 11의 성능을 측정하는 그런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 테스트, 피직스 테스트, 그리고 이제 컴바인 테스트, 3가지 테스트를 갖다가 CPU와 GPU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VGA 카드 성능 측정 서로 비교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이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2개 시스템이 VGA 카드가 다르다 그러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다른 부분이 다르더라도 VGA 카드 쪽만 성능을 비교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파이어스트라이크를 사용했을 경우에 나오는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 우리 흔히 파스 점수라고 그러죠. 이 파스 점수만 비교해 봐도 어느 쪽에 그래픽 성능이 더 좋으냐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포트로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DirectX 12에 해당하는 테스트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내장 그래픽, PC 인크레티브 그래픽 이쪽의 성능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CPU 내에 내장된 그래픽 코어, VGA 카드가 아니고
그런 쪽에 성능 측정을 하고자 할 때는 아무래도 타임스파이보다는 포트로얄 쪽이 더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성능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성능 측정한 대상이 막 뭐 PC, 뭐 노트북, 뭐 그다음에 태블릿 PC, 뭐 스마트폰, 뭐 폰 PC, 뭐 여러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와일드라이프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GPU에 퍼포먼스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윈도우든 안드로이든 이거 스펠링 틀렸네요.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건 iOS건 그 이제 인텔 CPU건 아니면 이제 맥 에반 PC건 뭐 CPU건 간에 상관없이 서로 크로스 플랫폼으로 상호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바로 와일드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넷 중에 하나하나 두 가지 정도를 섞어서 상호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두 시스템들에 대한 그래픽 성능들을 거의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패스마크입니다. 패스마크도 이 PC마크만큼이나 실제 업계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벤치마크 중에 하나인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게 그 시스템 전체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각 시스템 컴포넌트, CPU, 뭐 RAM, 그다음에 이제 뭐 VGA, 뭐 디스크 이런 것들의 성능을 따로따로 다 비교해 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그런 이제 성능 평가 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이제 주로 PC를 타겟으로 합니다만은 물론 모바일용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용도 있습니다. 이 패스마크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패키지가 컴포넌트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닝 테스트, CPU에 이제 그 돌아가는 성능을 갖다가 주로 타겟을 하는 것이죠. 그래 퍼포먼스 테스트,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을 갖다가 특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테스트라고 하는 그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세 개의 테스트가 있고 주로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퍼포먼스 테스트, 흔히 이제 PT라고 합니다. PT. 퍼포먼스 테스트를 많이 쓰는데 과거에는 PT9을 주로 썼습니다만은 요새는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이 PT10이에요. 10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기종과의 상호 성능 평가가 수평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패스마크가 상당히 많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기존에 워낙 성능 평가를 했던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많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서로 상호 비교를 할 때 간단하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트별로 CPU, 뭐 메모리, 뭐 디스크, 뭐 파트별로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내가 시스템의 성능이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안 좋으냐? VGA가 안 좋은 거냐? 아니면 메모리가 모자란 거냐? 아니면 디스크가 안 좋은 거냐? CPU를 갈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때 어떤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타겟을 해야 될지 갖다가 고르는데도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평가가 될 수 있겠죠. 요 그림은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 PT9이고 요 그림은 PT10입니다. 사실 거의 똑같아 보이죠? 네,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내가 둘 다 실행시켜 봤을 때도 사실 별 차이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패스마크는 이제 패스마크 PT9이나 10이나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동일합니다. CPU 마크가 있고 2D 마크, 3D 마크에 그래픽 마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마크, 디스크 마크, 그리고 전체적인 오버롤 성능에 해당하는 패스마크 레이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을 테스트한 다음에 합쳐가지고 패스마크 레이팅을 내는 거예요. CPU 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명령어들에 대해서 초당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느냐, 2D 마크는 1초에 이제 2차원 영상을 몇 개 그릴 수 있냐, 즉 폴리건을 몇 개 그릴 수 있냐는 얘기죠. 3D 마크 같은 경우에는 1초에 그리는 3D 폴리건, 그리고 다이렉트 텍스트 성능 평가가 포함되는 것이고, 메모리 마크는 메모리 리드 라이트 레이턴시 성능, 디스크 마크는 디스크의 리드 라이트 롱 디스크 라이트, 숏 리드 라이트, 그 다음에 짧은 리드 라이트, 긴 데이터 리드 라이트,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인데, 디스크 마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크리스탈 마크가 수행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마크를 따로 여러분들이 디스크 마크를 위해서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패스 마크를 통해서도 충분히 동일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패스마크 PT의 실행 시나리오를 본다면은 먼저 CP 마크를 실행하고 2D 마크 실행한 다음에 3D 마크 실행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마크 실행하고 디스크 마크 실행함으로써 끝납니다. 전체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메인보드를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종합 성능과 여러분들 비교하기 좋고,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 상대적 성능 비교도 적합합니다만은 성능평가 점수가 나오는데 이 점수를 내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는 수치의 산식은 있는데 그 산식에 의해 아주 정확하게 어떤 그 방법으로 점수를 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좀 비교를 하는데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워낙 그 컴포넌트들과 전체 성능에 대한 상대 평가가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방법이고, 공공 PC 입차 같은 거 할 때는 패스마크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패스마크를 먼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시스마크나 PC마크를 해본대요. 실제로도 내가 이 공공 PC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해줄 때 그랬습니다. 먼저 PT10을 먼저 해주고 그런 다음에 PC마크 해줄까 아니면 이제 시스마크 해줄까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많이 작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일단 내 컴퓨터 성능을 알고 싶다, 정말 짧은 시간에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 바코 이런 거는 뭐 한 2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PC마크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패스마크는 한 20분이면 끝나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측정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나갈 이 벤치마크가 실행되면서 나오는 영상도 볼만해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패스마크 10 같은 경우에는 또 9 같은 경우에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PC의 성능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에는 PC 그 분해 조립, 뭐 디스크 분해 조립, 분해 같은 그런 내용을 FL로 수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FL 두 번째 수업에서는 바로 요 PC 성능 평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PC마크를 실행하고 결과를 내는 그런 내용과 패스마크를 실행하는 그런 내용을 할 텐데, 시스마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랙 버전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실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시스마크 관심이 있다면은 나한테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마크를 실행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한번 와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플립 러닝 때는 이제 PC마크 8, PC마크 10, 그리고 이제 3D 마크에 이제 타임스파이나 파일 스테이크를 실행을 시킬 텐데,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내 유튜브 채널에서 요 PC마크를 실행시킨 그 PC마크 10입니다. PC마크 10을 갖다 실행시킨 그 동영상과, 그 다음에 3D 마크에서 파일 스테이크를 실행시킨 동영상, 그리고 패스마크 PT10을 실행시킨 동영상을 갖다가 여러분들 유튜브에다 올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아마 내가 쭉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보는 것보다는 직접 이런 이제 벤치마크가 실행되는 내용을 보는 게 훨씬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보고 나면은 나도 한번 내 PC에다가 한번 이런 벤치마크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뭐 당장 해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플립러닝 두 번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테니까 뭐 굳이 미리 해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해보고 싶으면 해봐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이론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동영상 강의 수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짧은 동영상과 함께 실제 실험 실습 그리고 과제가 나가는 그런 주차니까 여러분들 항상 공지사항, 그리고 그 각 주차별 안내사항, 그리고 이 강의 동영상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해준 내용을 꼭 잘 들으세요. 괜히 잘 안 듣고서는 엉뚱한 그 방법으로 헤매다가 제대로 못하면은 여러분들 그 나중 성적 산정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내용들을 잘 보고 강의 같은 거 입에서로 막 듣지 말고 내가 중간에 뭘 하라고 했는가, 어떤 부분을 보라고 했는가 하는 거를 잘 확인하면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플립러닝
1주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한번 다들 기대해 보기 바랍니다.